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 13개를 쌓아 만든 입체 도형입니다. 쌓기나무 2개를 더 쌓을 때 건널비가 최대인 경우와 최소인 경우는 각각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단쌓기나무를 쌓을 때는 적어도 한 면이 맞닿아야 합니다. 최대, 최소 나누어 각각 몇 제곱센티미터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쌓기나무 13개를 쌓아 만든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쌓기나무는 정육면체잖아요. 이 한 면의 넓이를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면이 모두 몇 개만큼인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겉면의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본 모양,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가 보이게 될까요? 위에서 보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위에서 8개 면이 보인다면 결국은 아래에서 본 것도 역시 이런 면이 8개가 있겠다라는 거죠. 또 앞에서 볼게요. 이와 같은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큼 앞에서 8개의 면이 그럼 이 뒤쪽에서도 역시 8개의 면이 보이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옆에서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6개가 보이죠? 그렇다면 왼쪽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6개의 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면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어디? 여기 있는 것과 바로 이 쌓기나무의 이쪽 면에 있는 거, 이 2개는 보이지 않는 면이에요. 그렇지만 쌓기나무 13개를 쌓아 만든 입체 도형에는 분명 우리가 그 건널비를 구할 때 포함을 시켜야 하는 면이 된다라는 거죠. 겉면에는 이와 같은 정사각형인 면이 모두 몇 개인가요? 이거 더해주면 되겠네요. 8, 4, 32, 12를 더해주니까 44, 2를 더하니 46. 됐죠? 그런데 이런 면, 요 면 한 개의 넓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요 한 면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쌓기나무 13개를 쌓아 만든 입체 도형의 이 건널비가 4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쌓기나무 2개를 더 쌓을 거예요. 이때 건널비가 최대가 되려면 쌓기나무를 쌓을 때는 적어도 한 면이 맞닿게 해야 한다라고 했죠. 한 면만 딱 맞닿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야 건널비가 최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하나 딱 놓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건널비를 구할 때 이 정사각형인 면이 46개만큼이었는데 여기서 얘를 쌓는 바람에 여기 있는 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가 줄고요. 대신에 5개의 면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같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쌓을 때 보이는 이 정사각형인 면이 4개만큼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가 줄고 5개가 느니까요. 그런데 2개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꼭 저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 한 면만 맞닿게 쌓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이렇게 쌓아도 좋아요. 역시 하나의 면이 주는 대신에 5개의 면이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4개의 면이 늘어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결국 이 건널비에 정사각형인 면이 54개만큼일 때 건널비가 최대가 된다. 최대 5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건널비가 최소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가장 많은 면이 맞닿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아줄게요. 3개의 면이 보이지 않게 되지만 3개의 면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널비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를 더 여기다 이렇게 놓아볼까요? 마찬가지 3개의 면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3개의 면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건널비에는 변함이 없죠. 따라서 최소 46제곱센티미터로 답할 수 있습니다.